안녕하세요. 성장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입니다. 끌어당김이랑 심상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저서들이 나오고 있는 조셉 머피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읽었던 네빌 고다드 외에도 또 다양한 이 분야의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 이상으로 책을 직접 읽을 때 오는 영감들이, 깨달음들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니까요. 꼭 직접 읽으셔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재의식에 부의 아이디어를 심어라. 바다를 보세요. 바닷물이 많죠. 부 역시 이와 같습니다. 부를 바닷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나 부를 손에 쥘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랠프 월도 에머슨이 답한 말이다. 부는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조수와 같다. 온 세상과 세상의 보물들, 즉 바다, 공기, 땅, 생명체와 비생명체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부도 마찬가지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부가 숨겨져 있다. 자신을 발견하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마음가짐을 바꿔 부를 들어 마시는 공기라고 생각하자.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잠재의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배워야 한다. 한 영업관리자는 동료가 조직을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팔아 10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나도 그만큼 값비싼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상의 이미지이자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고 정신적 태도다. 누구나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품을 수 있다. 우리는 내면의 광채를 발산하기 위해 호사스럽고 아름다우며 풍요롭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돈과 부, 음식, 옷, 여행 등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함양해야 한다. 부와 진정한 친구가 되면 부는 항상 넘칠 것이다. 잠재의식은 램프의 요정, 지니에 빗댈 수 있다. 잠재의식은 내가 소망하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는다. 건강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며 보람찬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는 소망이 있거나 그러한 축복을 받으리라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 반대로 질병이나 빈곤,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면 병에 걸려 가난하고 쓸쓸하게 사는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왜 부자는 더 많은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가?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재물이 많아야만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부유하다고 느낄 때만 부를 끌어들인다.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거나 바라는 것은 함정이다. 먼저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한다. 상상한 만큼 부자가 되리라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원하는 것을 끌어올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돈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했으나 본질은 하나다. 돈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은 교환의 매개수단이다. 돈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아름다움, 호사, 풍요, 안정감, 세련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더 풍성하고 행복하며 경이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 세상의 풍요를 누릴 운명과 고난을 겪고 박탈감에 시달리는 운명이 따로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진짜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 내 것이 된다. 내면의 영적인 힘과 존재는 이미지, 느낌, 믿음이 되어 잠재의식에 새긴 의식적인 생각에 따라 일상생활 속 조건과 상황을 조성한다. 삶의 풍요와 번영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 믿음의 창조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번영하며 넘치는 아이디어를 마음속 깊은 곳, 즉 잠재의식에 새기면 객관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다. 생명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진리다.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진심이 담긴 믿음은 경험과 사건, 조건으로 발현된다. 내가 가진 생각의 본질에 따라 경험으로 객관화되는 것이다. 반면 무한한 부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신념이 나를 지배한다면 운이 따르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서 부자가 될 운명은 아니라고 체념해 버린다. 이렇듯 신념은 나의 상황과 행동에 반영된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신념이나 믿음은 현재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지
아니면 가난하게 살지를 결정하는 제1요인이다. 풍요로운 생각은 풍요를 낳고 결핍되었다는 생각은 결핍을 낳는다. 그러니 부자는 더욱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지금 손에 쥔 게 없는데 풍요로움과 부를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정말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훈련하는 사람은 부를 손에 거머쥘 수밖에 없다. 핵심은 마음과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다.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할 때 마음 훈련이 시작된다. 마음 훈련이란 진심 어린 믿음과 의견, 이상, 열망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하지 않다. 누구든 마음을 훈련할 수 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해야 한다. 돈을 향한 비합리적인 징후를 멈출 때 돈은 나에게 모인다. 돈을 원한다면 돈과 친하게 지내면 된다. 돈과 가깝게 지내면 돈이 부족할 일은 절대로 없다. 돈이 순환하면 시대는 번영한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듯 돈이 막힘없이 자유롭게 순환할 때 경제도 건강하다. 반면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돈만을 좇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도 아니다. 돈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두는 건 실수이자 잘못된 선택이다. 돈만 바라보면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산다.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하기 위해 태어났다. 돈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방면에서 평화와 조화가 깃들길 소망한다. 그러니 대담하게 아름다움을 누리며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사랑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잠재의식에 요구해야 한다. 세상에 용기와 믿음, 사랑, 선의, 기쁨이 없다면 어찌 살아가겠는가? 잠재의식의 법칙을 올바르게 적용하면 원하는 부를 거머쥐면서 동시에 마음의 평화와 조화, 온전함 그리고 평온함을 누릴 수 있다. 지식과 철학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생각이나 믿음을 잠재의식에 각인해 스스로를 세뇌할 수도 있다. 잠재의식을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건설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다. 우리는 타인에게 베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결국 세상에 갚아야 할 빚이다.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행복, 성공에 이바지한 기쁨을 경험해보자.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다. 잠재의식에 부의 개념을 심는 4단계. 지금부터 내가 소개하는 방법은 부를 거머쥐는 열쇠다. 이 방법을 따르면 평생 부를 갈망하지 않으면서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 1단계. 부는 무한하게 샘솟는 것임을 이해하라. 생명이 왜 우주와 은하, 하늘의 별, 땅, 산, 호수,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동식물, 그들이 숨쉬는 공기 등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한 자연의 힘의 근원이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생명의 원리가 나에게 생명을 부여했기에 내 안에 생명의 원리가 담긴 힘과 자질, 속성이 살아있다. 내가 보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생명의 원리에서 나왔음을 이해하는 게 첫 단계다. 생명력은 에너지, 활력, 건강,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근원이다. 내리쬐는 태양과 숨쉬는 공기, 그리고 주머니 속 돈도 생명력으로부터 나온다. 생명력이 부를 창조하는 건 풀잎이나 눈의 결정체를 만드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2단계. 잠재의식에 부의 개념을 심는다. 지금 잠재의식에 부의 개념을 심기로 마음먹자. 아이디어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실현되리라고 믿고 기대하면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에 전달된다. 생각의 패턴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저절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한다. 이처럼 부를 표출하라고 잠재의식을 압박하면 결국 부가 나타난다. 걷기, 수영, 피아노, 연주, 운전 등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를 위해서는 확언하는 내용을 믿어야 한다. 확언은 허튼 소리나 쓸모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가 존재하고 나에게 그 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잠재의식이라는 종이에 현재의식이라는 펜으로 글을 쓸 수 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원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은 잠재의식에 뿌린 씨앗이다. 현재의식에 심은 씨앗이 잠재의식에 뿌리 내려 우주의 스크린에 재현된다. 씨앗을 심고 물과 비료를 주면 싹을 틔우고
식물은 빠르게 성장한다. 그 식물은 우리에게 부라는 열매를 줄 것이다. 3단계 부의 확언을 반복한다. 매일 5분 동안 다음 확언을 반복하자. 나는 지금 잠재의식에 무한한 부라는 아이디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생명력에서 솟아납니다. 생명력은 곧 생명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원리가 살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충족됩니다. 무한한 부가 막힘없이 흘러들어와 경험으로 발현됩니다. 나는 무한한 부를 경험하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부에 감사합니다. 4단계 결핍의 생각을 번영의 생각으로 바꾼다. 여행 갈 돈이 없어. 대출금을 못 갚겠어.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생각을 멈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재정 상황에 관해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들 때마다 1시간에 수십 번씩이라도 다음과 같이 확언을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부와 번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생명력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바로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부족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필요한 돈은 모두 마련됩니다. 잠시 후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힘을 잃고 잠재의식은 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상태로 변할 것이다. 차를 새로 장만하고 싶다면 절대 차를 어떻게 사, 그럴 돈 없어라고 말하지 말라. 잠재의식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실현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막는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자. 차는 사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를 사는 건 영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나는 차를 사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입니다. 부와 번영에 관한 생각을 확언하는 것은 부를 거머쥐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부정적인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상사의 권유로 상담을 받으러 온 영업사원의 이야기다. 그는 총명해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매출이 잘 나오는 지역을 맡고 있었음에도 연간 3만 달러의 수수료밖에 벌지 못했다. 상사는 그가 지금보다 두세 배는 더 높은 실적을 올릴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다. 반면 영업사원은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있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1년에 3만 달러어치 뿐인가 보죠 뭐. 그는 자신의 가치를 3만 달러로 한정짓는 무의식 패턴에 갇혀 있었다. 그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부모님에게 그 역시 가난하게 살 운명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의 잠재의식은 이런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돈이 부족하고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항상 작동하고 있었다. 나는 영업사원에게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앞서 소개한 4단계 공식을 알려주었다. 대신 어떤 경우에도 확언한 내용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잠재의식은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소에도 생각과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거나 이만큼밖에 없다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난하거나 궁핍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거나 경제적 문제가 있다는 등 직면한 문제를 이웃이나 친척에게 이야기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축복을 헤아리고 번영하는 것만 생각하라. 부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부유하다는 느낌이 부를 낳는다. 돈이 충분히 돌지 않고 있으며 수중에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빨리 버는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 정말 돈이 생긴다. 생각은 사실이 된다.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나 자신을 빈곤하게 만들 뿐이다. 마음 넣고 돈을 쓰고 기쁜 마음으로 돈을 풀어라. 무한한 부는 눈사태처럼 쏟아질 것이다. 이는 습관적인 사고와 잠재의식의 이미지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런 마음을 습관화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의 법칙이 눈에 보이는 부를 만들어낸다. 나의 조언을 따라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자신의 한계를 넓히는 성공 확언을 되뇌었다. 이 젊은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단순한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이다. 그가 말했다. 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의 삶에 감사해요. 멋진 일들이 생겼거든요. 올해 15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어요. 연봉이 작년보다 5배나 뛰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상사에게 승진 대상자에 뽑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부는 일종의 아이디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은 아이디어가 바깥 세계에 드러난 결과물이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아이디어 역시 무엇이든 외부로 표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잠재의식은 내 안에 있으며 누구나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한계를 넓히는 성공 확언. 나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 무한 자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무한한 지성은 나를 모든 면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무한한 부는 막힘없이 쉬지 않고 흐릅니다. 나는 정신과 영혼, 재물 등 모든 방면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진리는 나의 잠재의식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잠재의식에 뿌린 대로 거둘 거라는 걸 압니다. 네, 여기까지 책의 일부분 읽어드렸습니다. 네빌 고다드 때와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른 데도 있는데요. 조셉 머피의 경우에는 잠재의식을 설득할 때 기본적으로 반복,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횟수를 채워라, 우리가 이제 100번 쓰기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횟수 자체에 집착하는 분들, 99번 하면 안 되고 200번 쓰면 더 되고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횟수에 대한 얘기, 반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잠재의식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생각들, 많은 교육들, 많은 가치관들 속에서 자라왔고 그것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면 그에 상응하는 그만한 노력을, 그만한 인풋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좋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한 가장 간단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빌 고다드와 똑같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제 느낌이죠. 우리가 부유하다고 느낄 때 부가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느낄 것이고 어떻게 생각을 바꿀 것이냐가 조셉 머피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조셉 머피가 써준 수많은 확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챕터가 끝나고 나서 그 챕터에 있는 확언들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확언과 읽어드리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보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이제 4단계, 잠재의식의 부의 개념을 싣는 4단계를 말씀드렸는데, 관건은 이 잠재의식의 부의 개념을 심기 위해서 부의 확언을 반복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 결핍의 생각을 번영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왔을 때마다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떠올리고 읊조려줘야 그 생각을 희석할 수 있고 원래의 생각대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확언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때마다 그 확언들을 떠올리시면서 좋은 생각을 채워주신다면 보다 더 빠르게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